안녕하십니까. 풍수TV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. 오늘 주제는 조상 유골 탈취 사건입니다.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근시대에 우리나라에 세 건이 있었죠. 1999년도에 롯데 신격호 회장님의 조상묘가 묘를 누가 파서 그 두 골만, 유골만 머리 부분이죠. 를 탈취했어요. 그리고 2004년도에는 한화 김승현 회장님 조부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때도 역시 그 같은 방법으로 탈취를 당했고, 또 태광그룹 조상묘도 2010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탈취당했죠. 그런데 그 세 건 모두 그 범인이 한 사람이었습니다. 참 그 억하심정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돈을 요구하고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실패했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, 이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 풍수적으로 보면은요, 대흉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요, 자, 조상묘에서 발산하는 기가, 그러니까 유골에서 발산하는 기가 자손에게 통관됨으로써 자손에게 길과 흉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. 조상묘가 좋으면 좋은 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되고, 나쁘면 흉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런 재벌이 됐을 때는 그 조상묘가 어떻겠습니까? 좋은 묘지죠. 이 좋은 묘지라는 것은 좋은 기를 왕성하게 발산시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좋은 기가 발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서 누군가 그 유골을 탈취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, 일단 조상묘를 파면은 그 기가 빠지는 거예요. 이 기가 빠진다는 것은 완전히 대흉이죠. 그 기를 계속 자손에게 전해줘야 되는데, 그 기를 전해주던 기를 파산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손에게는 큰 대흉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할 거예요.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, 사람의 수술을 한다, 배를 갈라서 수술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? 기가 빠지는 겁니다. 이게 배를 가른다는 것은요, 우리 몸속에 모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왕성한 기, 좋은 기가 항상 이렇게 평상시처럼 돼야만 정상적인 기를 발산하고 그 원활하게 돌아가는데, 이걸 배를 가르게 되면 기가,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,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. 이 수술한다는 것이. 대개 그런 그 큰 수술한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. 기가 빠져서 그래요. 그래서 그 기를 보충시키려면 오랫동안 걸려야 됩니다. 이와 같이 이 조상묘를 탈취당해가지고 그 다리에 다시 묻는다 하더라도 그 기가 한동안 걸려야 됩니다. 대신 한번 그렇게 기가 파산됐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흉한 일이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이 1999년도에 신격호 회장님 조상묘를 탈취당했다고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, 풍수가로서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회장 비서실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,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길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새로 모시는 것도 좋지만, 만일 그런 길지가 안 된다면 다시 그 자리에다가 모시는 게 좋다. 이렇게 제가 그 의견을 팩스로 다 해서 넣어줬습니다. 그런데 제가 방송을 계속 들어보니까 아마도 제 의견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, 그 자리에다가 다시 모셨더라고요. 방송을 들어보니까. 그래서 그래도 그게 다행이다. 더 좋은 길지가 있었으면 더 다행이지만, 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리가 나쁘다
안 좋다는 그 생각으로 다른 데로 모시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리는 다시 기가 그 좋은 기가 모아질 때까지 그 이렇게 모시면은 되거든요. 길지는 썼던 자리는 다시 또 써도 되는 것입니다. 뭐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. 새로 쓰는 것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신격호 회장님의 조상묘에 대한 그런 제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자꾸 자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. 한화 김승현 회장님 조부묘도 탈취돼 가지고 이제 바로 찾아서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모셨다 그러는데요. 역시 한화에도 자꾸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자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태광그룹도 마찬가지죠. 태광그룹도 그 후에 아주 몰락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구속돼 가지고 많은 나쁜 영향을 받고 지금은 풀려나는지 모르겠어요. 풀려났을 것 같기도 한데요. 2010년 전에 있었으니까. 자, 이와 같이 그 조상묘를 한번 탈취당하면 엄청난 그 자손에게는 나쁜 일이 미친다. 근데 또 평택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평택에도 거의 비슷한 일인데요. 투스타, 별 2개가 떨어졌습니다. 평택에서도. 평택에 어느 선배가 자기네 그 할아버지 묘를 이장을 하려고 부모님하고 가서 이제 파묘를 한 거예요. 파서 보니까 아주 그냥 연기 같은 그런 뿌옇게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. 그 묘에서. 그러면서 유골을 보니까 노랗더래요. 그 유골이 황골이 된 것은 그게 명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이 명당은 유골이 그렇게 아주 황금색이 나는 거예요.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뭘 그래도 아시는 분이죠. 이거 명당이다. 안 된다. 이장하면 안 되겠다고. 그래서 빨리 덮자 그래가지고 즉시 덮었다는 겁니다. 이장을 하려고 했다가.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. 그 선배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자손은 크게 당한다. 왜? 기가 파산됐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나쁜 영향이 미친다. 그랬어요. 그리고 한동안 걸린다. 어쩌다 보면 한 세대까지 갈 수도 있다. 그 흉기가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정말 그 할아버지 묘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3개월 있다가 그 형이 투스타했습니다. 그때 별이 2개 했습니다. 친형이. 그런데 3개월 있다가 그 투스타가 그만두고 내려왔어요.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정말 승승장구해야 될 사람이 배낭 안에 그만뒀다는 겁니다.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장군 관용차에는 누구를 태우면 안 된답니다. 어떤 행사에 다닐 때는 몰라도 그 외에는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규정이. 그런데 그 투스타 부인을 태우고 시장을 한번 갔대요. 시장. 근데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한다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장군으로서도 그런 신고자가 있으면 그거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. 그러니까 바로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에 별거 아닌 일에 별이 2개가 떨어진 겁니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
참 그 누군가 그런 약점을 노리고 신고를 한다 그래서 그런 일로 해서 그냥 사표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. 근원적으로 풍수에 영향이 미친 거죠. 그래서 이 풍수가 흥하고 망하는 사실을 증명이 되는 겁니다.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투스타까지 될 때는 그 할아버지 묘를 파봤을 때의 황금이라고 그랬잖아요. 유골이 그렇게 노랗게 됐다. 그것은 명당혈에서 나오는단 말입니다. 그래 명당이 되니까 자손이 그런 투스타가 된 거죠. 그런데 그 명당의 그 유골을 이장하려고 보다가 그 좋은 기가 막 발산하고 또 이 유골이 저 황금색이 되니까 부모님이 빨리 알아차리고 덮었는데도 그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을 조상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흉지에서 길지로 이장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죠. 그러나 좋은 명당에 있는 그 조상묘를 그렇게 함부로 파서 이장하게 되면 그 흉지만큼 자손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뭐 엄연한 과학이죠. 왜냐?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한다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 풍수학은요.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. 아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김우중 대우 회장님의 얘기를 했죠. 그분의 조상묘가 그 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손자가 사망을 했고 그 어머님 묘와 손자의 묘가 흉기를 발산한 것을 바로 김우중 회장님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우가 몰락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바로 오늘 이 강의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아니라 이 근래에 근대사에서 이런 좀 엄청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. 자, 그런데요. 우리가 이거 몰라서 그래요. 이 범인은 어떻겠습니까? 이거 천벌을 받아야죠. 왜냐? 이런 세 개의 그룹을 망하게 하잖아요.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습니까? 그 그룹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룹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건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에요. 일전에 뭐 박 대통령 묘지에 뭐 수백 개의 무슨 못이 박혔다 이런 사실도 있었지만 정말 이거 조상묘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재벌 회장님 조상묘들을 가보면 지금 전부 다 울타리를 쳤어요. 못 들어갑니다. 아주 뭐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. 그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제가 책을 쓰느라고 우리나라 그 정계 재계의 조상묘를 다닐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1997년도 요 무렵까지는요 22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조상묘를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. 그냥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. 그러니까 가서 감평하기가 너무너무 쉬웠어요. 이병철 회장님 묘지는 옛날에 그 묘지를 얼마나 그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지 신혼부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. 거기가 신혼부부들의 그 사진 촬영소였어요. 그렇게 다녔습니다. 자유롭게. 그래서 저도 1996년에 이병철 회장님 묘를 가서 감평을 한 적이 있거든요. 전국의 정계 재계 조상묘를 아주 쉽게 다녔어요. 누가 타치한 사람은 없었어. 그런데 이런 도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. 아주 감시가 철저합니다.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아주 사람까지 경비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CCTV나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
그래서 제가 정중 회장님 그 묘를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렇게 해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 우연하게 그 공무원을 통해서 한번 제가 공무원인 걸 가장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공무원이 따라가더라도 같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본 적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지금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고 이거 천벌을 받을 짓이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풍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에 의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